안녕하세요. 오현상입니다. 자, 오늘은 책은 많이 읽는데 어휘력이 부족해 보이는 아이를 도와주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책 읽기의 아웃풋 중에 한 가지가 어휘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또는 어딘가에서 들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로 내가 대강 알고 있는 것, 뜻을 대강 알고 있는 어휘를 이해 어휘라고 하고요. 그 어휘 중에서 내가 일상에서 대화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게 되면 사용 어휘라고 하는데, 이 사용 어휘는 이해 어휘의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표출되는 게 없어 보일 때에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쌓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어휘 하나를 제대로 익히려면 여러 가지 책에서 그 어휘를 다른 문맥과 다른 맥락 안에서 계속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그게 자기 어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조금 더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책을 처음 읽는 시기, 그리고 한 3학년 정도까지는요, 책을 아이들이 빨리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빨리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이야기에서 어떤 줄기들만, 큰 줄기만 따라가면서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막 곱씹어 본다던가 단어 하나에 딱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음미를 한다던가 이런 독서를 어린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고학년 때 조금 더 저희가 깊이 읽게 도와주고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제 3학년, 4학년까지도 이렇게 빨리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글의 전체적인 줄거리만 따라가기 때문에 문장을 면밀히 보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당연히 어휘력은 그만큼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휘력이라는 거 저희가 이렇게 막 어디가 딱 기준이고 어디가 맞다라고 해서 딱딱 학년마다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어휘력 측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학년에서 기초적으로 익혀야 될 정도의 어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양질의 독서를 하면서 조금 더 고급 어휘들을 많이 익혀가는 걸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걸 먼저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요, 아이들과 일단은 대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상 대화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은 단어 쓰지 않는 거 아시죠? 매일 비슷해요. 생활은 비슷하고 패턴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를 낯선 환경에 놓아주시는 거, 낯선 환경에 뭐 여행도 있겠지만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하게 도와주시는 건데요. 아이들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하는 게 좋은데 이 다양한 상황 중에 한 가지가 사실 독서 토론이에요. 왜냐하면 독서 토론은 끊임없이 책 안의 내용을 매개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서 토론이 어휘력 증진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건데 집에서는요, 이거를 막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되지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읽은 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쌓아가고 있는 어휘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어휘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도적인 아웃풋이겠죠? 의도적인 아웃풋은 글쓰기입니다. 글을 쓸 때에는요, 평상시에 쓰는 것과 분명히 다른 단어, 어휘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 쓰는 글의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그냥 상상글 같은 거를 써도요, 저희가 평소에 구어로 대화하잖아요. 대화할 때 쓰지 않는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글은 문어체로 쓰게 돼요. 자기 입말로 쓰는 게 아니라 문어체는 구어체에 비해서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을 수 있는 게 문어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 내 생각을 한 문장에 집약해서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로 아웃풋을 좀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글쓰기는 사실 온갖 다양한 모든 글쓰기를 말을 하는 건데 좀 막연하시다면 책에서 직접 어휘를 뽑아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아이가 따분하다가 뭔지 물어봤어요, 부모님께. 그러면
따분하다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죠. 같이 사전을 보실 수도 있고 아이와 같이 그냥 편안하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알아본 다음에는 그 단어를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넘어가면 일단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에서 그 단어를 만나야지 그게 또 다시 한번 내 어휘가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따분하다에 대해서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계속 그 단어를 아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 좀 따분하다고 느껴? 따분하다랑 심심하다는 좀 뭐가 다른 것 같다? 너를 따분하게 하는 일들은 뭐야? 따분한 일을 마치고 나면 뭐를 하면 좋을까라고 그 어휘를 아이 생활과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어휘가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에 남고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 가지고도 짧은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분했던 경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책을 계속 읽어가기만 하면 어휘량은 늘어나겠지만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어휘, 진짜 어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